최근에 돈의 얼굴이라는 EBS 이 다큐프라임을 보고 있는데요. 그게 보면 나이지리아든 어느 나라든 이 은행에서 돈을 돌려주지 않아서 폭동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는 경우가 생기고 뭐 흔히 얘기하는 뱅크런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우리네 삶에 돈이 매우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점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은행들이 이제 현금을 내주지 않는 그런 이제 사항들을 보면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현금을 이제 금고에 넣고 집에다 보관하는 게 왜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점에 은행으로부터 돈을 인출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제 꽤 우려스러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은행이 망하겠어? 정부사가 망하겠어?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언제든지 내가 돈을 필요로 할 때 그들이 내 돈을 내줄 거야. 이런 생각이 어쩌면 좀 착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의 얼굴이라고 하는 그 6부작 시리즈 이제 다큐를 보면서 든 생각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미래를 대비하고 대응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필요하구나. 그러려면 내가 손에 직접 쥐고 있는 현금이 좀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용카드가 갑자기 막히고 뭐 은행에서 돈이 인출되지 않는 그런 믿기 어려운 일이 발생되면 사람들의 삶이 순식간에 몰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내 돈을 은행에서 찾지 못한다, 뭐 이 정도 수준을 또 넘어서서 내가 만약에 빚을 지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나의 삶이 괜찮아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봤더니 겁이 더 많이 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빚을 한 5억 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가정을 1% 만대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이자가 만약에 한 5%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5억에 5%면 5, 25 1년에 이자가 2,500만 원인 거예요. 월 200만 원 이상을 이자로 낸다, 원금도 아니고 이자만 200만 원 이상 낸다라고 하면 과연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못 살 것 같은데요. 게다가 이자가 5%가 아니라 8%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5, 8, 40 1년에 이자가 4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을 보통 사람들은 1년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 수 있는 돈이 4천만 원일 텐데, 만약에 그 4천만 원을 내가 이자로 은행에 고스란히 상납한다라고 생각해보면 과연 살 수 있을까? 못 살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자가 8%가 아니라 10%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자가 만약에 10%다. 5억을 빌렸는데 이자가 10%다라고 하면 5천만 원인데 월에 400만 원 넘게 은행에 갖다 준다. 과연 살 수 있을까? 못 살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엄청나게 무서운 일들이 빚을 지면 벌어지는 것인데, 도대체 이전 정부나 지금 정부 때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빚을 무모하게 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 거죠. 주변에서 부추기니까 5억짜리 집이 10억 되고 15억 되고 20억 되는 걸 보게 하니까 그냥 5억쯤 대출 받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 거죠. 그런 이제 얘기들이 되게 많았죠. 벼락거지란 얘기 말이요. 벼락 부자는 들었어도 벼락거지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었는데, 그러한 얘기가 지난 몇 년간 계속 있어 왔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결국은 무리하게 빚을 진 사람들이 몰락하는 건 당연한 거고, 또 자기만의 분수를 지키고 자신의 생업을 지키고 열심히 저축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건 그대로 또 대단한 거다라는 겁니다. 사는 게 쉽지 않죠. 만만하지 않습니다. 많이 어려워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요즘 와서 부쩍 듭니다.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걸까요? 아마도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최근에는 좀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심상치 않은 느낌들을 조금씩 감지하는 거죠. 결국은 무리하게 욕심을 부린 이들이 그 대가를 치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누가 너에게 그렇게 빚을 지라고 하더냐? 네가 영끌한 거 아니냐? 네가 집 산 거 아니냐? 옆에서 총 들이밀며 너에게 대출 받으라고 강요했냐? 사인을 하라고 강요를 했었냐? 라고 이야기하며 다 네 잘못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인 잘못한 잘못 맞죠. 근데 정부가 나서서
대놓고 빚내라고 계속 조장했던 그들의 책임은요, 그건 또 그냥 넘길 수 있는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맞게 될 이 현실은 많이 살벌할 것 같습니다. 어쩌자고 그렇게 무리하게 욕심을 부렸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씁쓸한 건 돈이 좀 넉넉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 되려 소비를 줄이고 저축하고 더 아끼려고 들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 되려 더 소비를 잘하고 과시하고 드러내고 그냥 폼생폼사라고 하더라고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어려워질까 뭐 생각해보면 앞으로의 미래가 어떨지 뻔히 보이죠. IMF나 리만 때나, 뭐 저는 그래도 IMF 때는 학생, 대학생, 리만 때는 직장인, 지금도 직장인, 그나마 이 경제 위기를 좀 덜 느끼며 살 수 있는 부류죠. 참 감사해야 되고 참 고마워해야 되고,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걸 이제 뼈저리게 느끼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만만하게 보면 그로 인한 이제 충격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떤 마음으로 내가 움직여야 되나 라는 생각을 요즘 와서 좀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저 별일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떠들어대는 이들이 많은데요, 남들 얘기할 때는 다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나에게 그런 일이 닥친다. 아까 말씀드렸던 5억을 빌렸는데 대출 이자가 5%가 되고 8%가 되고 10%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과연 그걸 견딜 수 있을까? 한 5년 동안 그렇게 살면 못 견딜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1년에 3천만 원, 4천만 원 저축하기도 무지하게 어렵죠. 근데 뭐 3천만 원, 4천만 원 은행에 갖다 준다고요?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이런 무서운 일들이 앞으로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금융권들은요, 손해볼 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충당금 적립이니 뭐니 이제 금융당국에서 요구하는 것들 다 지켜가면서 어쩔 수 없이 너의 신용도가 좋지 않아서 미안한데 너의 대출 금리를 올려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아마 분위기를 몰아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좀 더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말입니다. 이 참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요즘 와서 좀 더 많이 드네요. 나만 그럴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무지하게 힘들고 어렵고 살벌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더 조심하고 더 낮은 자세로 지내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